야, 이 늙은 여편네야! 눈을 어디나 두고 다니는 거야? 내 옷이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감히 식당 아줌마 주제에 내 몸에 국물을 튀겨!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실수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세탁비 내놔! 아니, 세탁비로는 안 되겠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손님, 그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뭐 지나쳐. 너 지금 나 가르치려 드는 거니?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어디서 냄새나는 몸뚱아리를 들이밀어? 재수없게 정말. 여자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그릇과 쏟아진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있었죠.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할머니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하구나, 최미자. 40년이 지나도 그 못된 성질머리는 고쳐지지가 않았죠? 뭐라고? 방금 내 이름 불렀니? 네가 감히 내 이름을 불러? 그래, 불렀다. 내 목소리 벌써 잊어버린 거야? 나야, 나. 김영욕이라고. 40년 전 네 집에서 머리채 잡혀 쫓겨났던 그 식모, 김영욕 말이야. 순간 여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너 김영욕이니? 죽은 줄 알았던 그 김영욕? 그래, 살아서 돌아왔다. 그것도 아주 보란듯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최고의 노블레스 실버타운 로비. 이곳의 주인인 김영욱 계자는 펜트하우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욱은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처참할 정도로 비참했었죠. 40년 전 영욱은 최미자 네 집의 입주 가정부였습니다. 미자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여자였습니다. 야, 김영욱, 내 방 청소가 이게 뭐니? 머리카락이 있잖아. 죄송합니다, 아가씨. 다시 치우겠습니다. 다시 치우면 뭐해? 이미 내 기분은 잡쳤는데.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가 싫어서 반항하는 거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시끄러워. 오늘 저녁밥 없어. 굶으면서 반성이나 해. 미자는 영옥을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다이아몬드 반지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저 여자예요. 김영옥이 아빠 서재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딸 병원비 필요해서 훔친 거잖아. 결국 영옥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영옥은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두고 봐라, 최미자. 너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40년 후 두 여자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옥은 비서에게 최미자의 입주 신청서를 합격시키라 지시했습니다.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제일 좋은 VIP룸으로 배정해. 미자야, 기다려라. 네가 꿈꾸던 천국이 곧 지옥으로 바뀔 테니까. 최미자가 실버타운에 들어오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산 짝퉁 명품 가방을 들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미자 회원님. 입주를 환영합니다. 그래, 내 짐 좀 빨리 옮겨가. 가방 흠집 나지 않게 조심하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서류 작성을 요청하자 미자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라 저래라야. 알아서 작성해. 내가 왕년에 평창동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이야. 미자는 영옥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자가 배정받은 VIP룸은 호텔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세상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이렇게 좋다니 운이 좋아. 하지만 벽에 걸린 그림 뒤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옥은 모니터로 미자의 일거일수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즐겨둬라 최미자. 그 방이 네 마지막 감옥일 테니까. 저녁 6시쯤 신입 회원들을 위한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미자는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노신사가 쳐다보자 미자가 쏘아붙였습니다. 뭘 봐요?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게 제일 추접스러운 거야. 그때 휠체어를 탄 영옥이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했습니다. 미자는 영옥을 알아보지 못하고 회장이라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최미자입니다. 영옥은 선글라스 너머로 미자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미자 씨. 밥맛이 좀 어떠십니까? 시솔은 좋은데 밥맛이 조금 짠 것 같기도 하고요. 밥맛이 짜다고? 네 인생은 이제부터 지독하게 쓴 맛일 거다. 다음날 아침 미자는 식당에서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국이 왜 이렇게 뜨거워? 너 나 죽일 작정이야? 내가 회장님이랑 얼마나 친한데 말 한마디면 너 잘려. 영옥은 CCTV를 보며 점심에 미자에게 특식을 보내라 했습니다. 40년 전 그 여자가 나한테 먹였던 바로 그 음식을 보내. 점심시간 미자의 방으로 룸서비스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최고급 도미요리입니다. 뚜껑을 열자 가시만 앙상한 생선 대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어두일미입니다. 회장님도 매일 드시는 피부 미용식이죠. 미자는 회장도 먹는다는 말에 생선 가시를 빨아먹었습니다. 맛있니 최미자? 그게 바로 네가 40년 전 나한테 주던 밥이다. 배불리 먹은 미자는 사우나에서 때를 매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사람들이 항의하자 미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다들 나가! 결국 미자는 사우나에서도 왕따가 되며 고립되었습니다. 며칠 뒤 미자는 자신의 반지가 없어졌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네가 가져갔지? 당장 내놔! 어린 청소직원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영옥의 비서가 왔습니다. 회원님, 주머니 한번 확인해 보시죠. CCTV에 찍혔습니다. 미자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발견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에 도망치는 미자를 보며 영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네가 가진 알량한 자존심부터 부숴주마. 오후가 되자 변호사가 미자를 찾아와 통보했습니다. 무료 회원은 유료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봉사를 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복직원 화장실 청소를 맡아주십시오. 화장실 청소라니. 내가 누군데 그딴 걸 시켜. 거부하시면 즉시 퇴거 조치됩니다. 규정입니다. 미자는 쫓겨날 수 없어 이를 갈며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자는 40년 전 영옥처럼 변기를 닦았습니다. 락스 냄새의 구역질을 하며 미자는 영옥을 저주했습니다. 김영옥 회장, 반드시 네 면전에 대고 갚아줄 거야. 미용실에 갔다가 문전박대당한 미자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영옥을 만난 미자는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영옥은 선글라스를 벗고 미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미자 씨, 정말 모르겠습니까? 40년 전 평창동. 미자는 영옥의 골구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너는 설마 그때 그 식모 김영호? 맞아. 네가 개처럼 부려먹던 하녀. 이젠 내가 회장이야. 미자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영옥은 경호원들에게 미자를 끌고 가라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청소 시간을 2배로 늘려 다시는 못 올라오게 해. VIP 룸은 이제 미자의 호화로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정문은 잠겼고 전화도 차단되었습니다. 완벽한 고립과 감금, 그것이 영옥의 복수였습니다. 며칠 뒤 자선 갈라 파티가 열리고 미자는 한여복을 입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영옥에게 입혔던 그 옷과 똑같았습니다. 옛 동창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자를 비웃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휴지통 다 찼잖아. 빨리 좀 비워. 미자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무대 위 영옥은 미자를 향해 잔인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다음날 영옥은 미자를 펜트하우스로 호출했습니다. 2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퇴거할 것인가, 평생 살 것인가. 평생 살게 해주지. 대신 매주 나에게 절을 하고 찬양해라. 미자는 거리길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 서명했습니다. 다음날 무수한 카메라 앞에서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최미자 씨, 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미자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영옥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옥은 미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이것으로 1차 복수는 끝났지만 더 큰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영옥의 조카 강준호가 회사를 노리고 배신을 준비한 것입니다. 미자는 실버타운 내 소문을 엿듣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자는 영옥에게 거래를 제안하러 갔습니다. 회장님, 조카가 배신자입니다. 제가 잡게 해드리죠. 영옥은 미자의 능력을 이용해 조카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고통을 미자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미자는 이중첩자가 되어 강준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준호야, 이모가 널 도와줄게. 김 회장, 그 여자를 죽이자. 강준호는 미자의 연기에 속아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미자가 가져온 정보로 강준호는 이사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영옥은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회장이 쓰러지자 실버타운의 주인은 미자가 되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영옥의 방실을 지키며 기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죽으면 나도 쫓겨난다. 내가 살려야 해. 미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영옥을 지급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자는 영옥의 낡은 상자에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쫓아냈을 때 영옥이 잃어버린 아이 사진. 미자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고 영옥을 살리기로 맹세했습니다. 영옥이 깨어났을 때 미자는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살렸지? 당신은 나를 증오하잖아. 당신이 살아야 내 밥줄도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자의 사과에 영옥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대신 너는 이제 영원히 내 것이다. 영옥은 미자에게 특별 보좌관이라는 새 직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이름일 뿐 영원한 종신계약이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청소를 하지 않지만 영옥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영옥의 복수는 용서가 아닌 완벽한 소유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영옥이 미자를 어떻게 길들이는지입니다. 영옥은 미자에게 매일 밤 자신의 발을 씻기라고 명령했습니다. 40년 전 네가 나에게 시켰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씻겨. 미자는 굴욕적이었지만 펜트하우스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영옥의 발을 씻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옥은 그런 미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다, 최미자.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잖아. 어느 날 강준호가 감옥에서 탈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준호는 미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자를 납치해 영옥을 협박하려 계획했습니다. 영옥은 이 사실을 알고도 미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영옥의 미끼가 되었습니다. 미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외출을 나갔다 강준호에게 잡혔습니다. 살려주세요.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강준호가 미자를 해치려던 순간 영옥의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옥은 처음부터 미자의 뒤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자는 영옥이 미자를 미끼로 섰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악마야. 나를 죽게 내버려 둘 뻔했어. 영옥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허락 없이 못 죽어. 미자는 영옥에게서 벗어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실버타운은 화려한 감옥이고 나는 영원한 죄수구나.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영옥이 쓰러지기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준호가 잡히기 전 미자와 영옥의 심리전은 치열했습니다. 영옥은 미자에게 강준호의 정보를 캐오라며 도청장치를 줬습니다. 이거 들키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실수하지 마.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 도청장치를 숨겼습니다. 강준호를 만난 미자는 40년 내공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준호야, 김 회장, 그 여자가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어. 강준호는 미자의 눈물에 속아 비밀 계좌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김 회장 회사는 부도날 거예요. 미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가서 영옥에게 전송했습니다. 영옥은 그 즉시 강준호의 자금줄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강준호는 자신의 돈이 묶이자 미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혹시 땀만 품은 거 아니죠? 눈빛이 이상한데? 미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널 돕고 있잖아. 날 의심해? 미자의 배짱에 강준호는 다시 한번 속아 넘어갔습니다. 영옥은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들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역시 최미자야. 거짓말 하나는 타고났어. 아주 훌륭해. 미자가 돌아오자 영옥은 그녀에게 최고급 옷을 선물했습니다. 수고했어. 이 옷 입고 내일 파티에 내 옆에 서 있어. 미자는 감동했지만 그것은 영옥의 또 다른 전시 행위였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과시하려는 것이죠. 파티장에서 영옥은 사람들에게 미자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과거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제 충실한 친구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미자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영옥은 미자의 귀에 대고 잡게 속삭였습니다. 웃어. 최미자, 사람들에게 행복한 척 연기해. 그게 네 임무야. 미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영옥의 샴페인 잔을 채웠습니다. 강준호가 체포되던 날 영옥은 미자를 대동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준호야, 인사해라. 너를 감옥에 보낸 1등 공신이 여기 있다. 강준호는 미자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가만 안 둬. 미자는 강준호의 살기에 겁을 먹고 영옥 뒤로 숨었습니다. 영옥은 미자를 보호해주는 척하며 더욱 강하게 올감했습니다. 봤지 미자씨, 나 없으면 당신은 저놈한테 죽어. 그러니까 평생 내 옆에 붙어있어. 그게 당신이 살 길이야. 미자는 영옥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영옥은 만족스럽게 미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영옥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영옥을 보며 미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이 죽으면 강준호가 풀려나서 나를 죽일 거야. 미자는 영옥의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여자가 살아야 제가 삽니다. 영옥이 깨어났을 때 미자는 헝클어진 머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그런 미자를 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증오가 사랑으로 변했어. 영옥은 미자에게 물 한 컵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미자는 군말 없이 물을 떠와 영옥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영옥은 태원이 온 미자를 더욱 철저하게 곁에 두었습니다. 내 침실 옆방을 써. 내가 부르면 10초 안에 튀어와. 미자는 영옥의 개인 비서이자 하녀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회원들은 미자를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미자는 영옥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영옥이 화가 나면 미자는 다시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정신 차려, 최미자. 너는 내 기분에 맞춰 사는 인형이야. 미자는 반항할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미자는 영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영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영옥은 자신의 납골당 옆자리를 미자의 자리로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함께 할 거야. 영원히 떼어놓을 수 없어.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은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다는 절망감. 미자는 탈출을 결심하고 밤에 몰래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잡혀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회원님?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영옥은 잡혀온 미자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도망칠 생각을 하다니 벌을 더 받아겠어. 영옥은 미자의 발목에 위치 추적기가 달린 전자발찌를 채웠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내가 다 알 수 있어. 도망쳐봐. 미자는 발목의 족쇄를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것만은 풀어줘. 사람 취급은 해줘. 영옥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40년 전 니도 나를 짐승 취급했잖아. 네가 한 짓을 생각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자는 이제 실버타운 로비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영옥의 펜트하우스로 좁아졌습니다. 미자는 창문 밖의 세상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옥은 그런 미자에게 최고급 요리를 먹이며 사육했습니다. 많이 먹어. 살이 좀 쪄야 보기 좋지. 내 인형은 예뻐야 해. 미자는 영옥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면 영옥이 강제로 먹였기 때문입니다. 두 늙은 여자의 기괴한 동거는 1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여자는 함께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늙어서도 미자에 대한 통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영옥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자 미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 여자가 죽으면 나는 자유다. 조금만 참자. 하지만 영옥은 미자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며 영옥은 미자를 위한 특별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미자에게 펜트하우스 거주권을 주되 평생 나가지 못한다. 내가 죽은 뒤 최미자가 실버타운을 나가면 지원금은 없다. 그리고 최미자의 과거 범죄 기록을 경찰에 넘기겠다. 영옥은 미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횡령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영옥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죽어서도 나를 놔주지 않겠다는 거구나. 정말 독한 년. 미자는 유언장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죽어서도 갇히는구나. 결국 미자는 탈출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김영옥의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구나. 영옥이 죽기 전날 밤 두 여자는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영옥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복수가 어땠어? 미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 완벽하게. 영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영옥이 죽던 날 미자는 영옥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제 나를 놔줘. 복수는 끝났잖아. 제발 자유를 줘.
영옥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미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니, 넌 영원히 내 거야. 내 그림자로 살아. 영옥이 눈을 감자 미자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았습니다. 미자는 영옥의 시신 옆에서 밤새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공허함만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다음날 장례식에서 미자는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자가 영옥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믿었습니다. 미자는 그 오해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오직 죽은 영옥과 살아남은 미자만 알 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미자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미자는 영옥의 시신 앞에서 울지도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되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옥의 유언 집행관들이 미자를 감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는 내 세상이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영옥의 휠체어에 앉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옥이 늘 보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영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40년 인생은 영옥을 괴롭히거나 당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영옥이 사라지자 미자의 삶의 목적도 사라진 것입니다. 미자는 매일 아침 영옥의 영정사진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진지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했어요. 미자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영옥의 망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실버타운 사람들은 미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회장님 귀신이 들렸대. 혼자서 중얼거린대. 미자는 창밖을 보며 40년 전 자신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평창동 사모님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영옥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미자는 영옥의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심심해. 김영옥, 빨리나 데리러 와.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놀라서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옥이 설정해둔 자동 잠금 시스템이 작동한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죽은 영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최미자? 넌 영원히 여기 있어야지. 미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어서도 나를 가두는구나. 이 지독한 악마. 미자는 펜트하우스 안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탈출구는 없었고 그녀는 갇혔습니다. 실버타운 직원들은 펜트하우스에서 들리는 비명을 무시했습니다. 회장님 유언대로 최미자님은 절대 나오게 하면 안 돼. 미자는 결국 체념하고 영옥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미자의 눈에서 40년 만에 참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용서받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영옥이 죽은 뒤에도 매일 아침 그녀의 옷을 다렸습니다. 주인 없는 옷을 다리며 미자는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산책 나가실래요? 대답 없는 방 안에서 미자의 목소리만 메아렸습니다. 미자는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이 영옥이라고 착각하고 회장 행세를 했습니다. 야, 미자, 물 떠와 빨리. 안 움직여. 그러다가 다시 미자로 돌아와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고 빌었습니다. 1인 2역을 하는 미자의 모습은 기괴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CCTV로 이를 지켜보던 보안팀 직원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할머니 완전히 미쳤어. 너무 무서워. 하지만 그 누구도 미자를 펜트하우스에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영옥의 유언이 법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고 추한 얼굴을 만졌습니다. 40년 전 팽팽했던 피부는 사라지고 주름만 남았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 다 어디로 갔을까? 미자는 영옥을 원망하다가도 곧바로 그리워했습니다. 미운 정이 무섭다고 영옥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미자는 발코니에서 비를 맞았습니다. 40년 전 영옥을 쫓아냈던 그날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친구가 됐을까? 미자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시간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미자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식사만 문 앞에 두고 갈 뿐 미자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차가운 바닥바닥을 기어다니며 물을 마셨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어요. 제발 나 좀 살려줘. 미자의 애원에도 대답하는 것은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미자의 눈에 환영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옥, 신모복장한 영옥이 미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밥 드세요. 제가 맛있는 생선 구워왔어요. 미자는 환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영옥아, 나 배고파. 하지만 영옥의 환영은 생선 대신 가시를 던졌습니다. 이거나 처먹어. 네가 나한테 줬던 거잖아. 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환영에서 깨어났습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과거의 죄업이 미자를 옥죄어 왔습니다. 미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영옥의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영옥의 냄새가 남아있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무서워. 영옥아, 나 혼자 두지 마. 데려가줘. 미자는 죽음만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옥은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이제 갈 시간이야. 내 손 잡아. 미자는 기뻐하며 영옥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의 손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습니다. 영옥은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미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지옥에서도 나랑 같이 살아야지. 영원히. 미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이 미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사람들은 여전히 펜트하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곳에서 두 노인의 말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밥 다 먹었니? 청소는 다 했어? 빨리 해. 네, 회장님, 금방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죽어서도 계속되는 갑질과 복종의 굴레.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을 넘어선 지독한 소유욕의 끝을 보여줍니다.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자신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최미자는 평생을 남을 짓밟고 살았지만 결국 짓밟혔습니다. 김영옥은 복수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두 노인의 고독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실버타운의 전설이 된 두 여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노블레스 실버타운 7층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립니다. 밤마다 누군가 울부짖으며 용서를 비는 소리 말입니다. 직원들은 그것이 미자의 목소리인지 영옥의 목소리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섞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독한 악연으로 묶인 두 영혼의 비명소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죽어서도 편치 못하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혹시 미자처럼 살고 있진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무시했던 누군가가 40년 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됩니다. 겸손하게 사세요. 베풀면 사세요. 그것만이 제2의 최미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사세요. 남에게 베풀면 사세요. 그것이 김영옥과 최미자가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실버타운 복수극 펜트하우스의 노예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통쾌한 복수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블레스 실버타운이었습니다.